예, 서울의 소리 논평입니다. 이중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본. 지난 29일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아베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듯 유화적인 자세로 돌변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나라이며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등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내각의 고위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폄하하는 등 이중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자금 한일 관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비록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이웃나라가 재난에 허덕이면 서로 돕는 것이 상식이고 인지상정이나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선에서 일본을 상대했을 때마다 일본은 늘 비상식적인 선제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허를 찔러왔습니다. 한두 번 당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계속 당한다면 어리석은 짓이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의 방역 실패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옹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베 옹호론자들이 아베 내각에 대해 대대적으로 운용해왔다는 댓글 부대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베 내각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 자체로도 일본은 참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본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항상 일본을 경계하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는 지난 4월 7일 신종 코로나 창궐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앞두고 또다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견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견 목표는 긴급사태 대응이 아니라 자위대 합판화 즉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다수 국내의 전문가들의 공동적인 평가였습니다. 아베 자신의 실정으로 숱한 일본인들이 떼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상시국을 이용해 전쟁 가능 국가라는 일본의 극우 욕망을 채우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고립적인 국수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간 연대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아베의 전쟁 가능 국가는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뒤집어보면 비록 아베가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극우의 전쟁 가능 국가라는 근본적인 전략엔 한치의 변동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산업계와 국민들까지도 일본의 코로나 창궐 사태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응을 기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100년 전의 지옥을 되풀이당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